저번 시간에 코즈믹 실리케이트라는 리뷰 논문을 중간에다가 했는데 hening이 작년에 그 애니얼 리뷰에 낸 리뷰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그 인트로덕션하고 그 실리케이트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럴 프로퍼티하고 옵티컬 프로퍼티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코즈믹 실리케이트는 그 아모포스 실리케이트와 그 크리스탈 실리케이트 스테이트 사이의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기존에 있던 관측 결과들을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소 관측한 거하고 스피처 관측한 거하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라고. 이 친구는 이상목이라고 이번에 새고 우리 신입사원 조인했어. 그리고 경북대학교 문제가 여긴 표정현 박사고 이쪽은 서영민. 안녕하세요. 관심 있으면 안 들어. 어떤 공부하는 거 봐. 찾아보려고? 아니 뭐든지 좋은 대로 해. 그래. 나 혹시 네, 저 누구냐? 이성국 교수랑 해서. 그래서 처음 두 개는 그 가시한데 지금 신문에 몇시 먹을 수 있냐? 하나, 둘, 셋, 다섯. 그다음에 이성국 교수 오고 여섯. 그다음에 그 방에 대학원생 있지. 일곱. 그러면 원대리가 여기 호암에다가 예약을 그래 12시 좀 넘어서 간다. 자는 안 되나? 예, 아니 되나? 2시. 먼저 살펴볼 두 개는 그 실리케이트의 소스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가 많이 진행된 그 별들 주변에 있는 실리케이트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슈퍼노바에서도 더스트가 만들어지니까 그 슈퍼노바에 의해서 만들어진 더스트에 대해서 해보고요. 그다음에는 그 프로플래니터리 디스크 주변에 있는 그 실리케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디퓨즈 인터스텔라 미디움에 있는 그 실리케이트 더스트에 대해서. 그 마지막에는 그 익스트라갤럭틱하고 그 서머리가 있는데요. 그 두 개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두 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요. 이거 두 개는 하지 않고 이렇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리마인드 위해서 정말 부분을 잠깐 생각해보면요. 실리케이트에는 우주 공간에 있는 실리케이트는 주로 많이 인용하는 게 올리빈 그룹하고 이 파이록신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그네슘이 붙어 있는 거, 철이 붙어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리고 이런 포스텔라이트, 파이알라이트 아니면 에스테타이트, 페로실라이트라는 이런 용어는 그 크리스탈 라인 실리케이트의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올리빈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그 서로 여기 그 SiO4가 서로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메탈이 들어있는 거고요. 파이록신 같은 경우에는 체인으로 그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 뒤에 마지막쯤에 잠깐 언급이 되겠는데 그 필로실리케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실리케이트 그 레이어 사이에 그 H2O 레이어가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 실리카, 그래서 가장 실리카 SiO2 있습니다. 아모포스 실리케이트는 특별한 스트럭처가 없이 이렇게 그 실리케이트하고 악시즌이 이렇게 그냥 아무런 스트럭처 없이 이렇게 네트워크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방금 필로 실리케이트 얘기했죠. 예. 필로가 무슨 뜻이죠? 필로가 무슨 뜻이죠? 여기 있는데 리프라는 뜻입니다. 리프. 예.
뭐 아모포스 그 옵티컬 프로퍼티를 보면 아모포스 실리케이트는 이렇게 그 10마이크로미터하고 18마이크로미터에서 보이는 상당히 넓은 그 밴드로 아이덴티파이가 됩니다.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는 여기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상당히 그 네로우한 라인이 많이 보이는 그런 피처로 아이덴티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옵티컬 컨스턴트들은 이런 데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는 서멀 어닐링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아모포스 스테이트에 있는 실리케이트를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로 바꿔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레디에이션은 그 주로 뭐 로우 에너지 아이온이나 아니면 하이 에너지 아이온 같은 거를 그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에 씌워주면 그러면 아모포스 실리케이트가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고요. 이제 그 실리케이트 더스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을 살펴보겠는데요. 처음에는 그 인발브드 스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HB 스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이 더스트의 소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M타입 스타 같은 경우에 그 나중에 그 HB 스타 단계로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CO가 5 레이시오가 이게 그 1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산소보다 다 적은 거죠. 그러면은 그 탄소가 전부 다 이 산소하고 붙어가지고 CO가 되고, 그리고 이제 O가 남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O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더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SiO 그 실리케이트 같은 경우에도 산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산소 그 실리케이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 산소가 많이 있는 그런 별 주위에서 그 별에서 나오는 스텔라 윈드에서 이런 뭐 아이런이나 포스텔라이트나 엔스타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계산을 한 건데요. 게일이라는 사람이 2010년도에 나온 아스트로 마이너 널러지 책의 세컨드 에디션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엔탈피라든가 뭐 케미컬 포텐셜 같은 거를 계산해서 하던데, 그런 걸 제가 대학 1학년 때 배우긴 했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따라갈 수는 없었고요. 요거는 그 결과만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온도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A 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A 솔이라는 값이 1보다 훨씬 크면은 그러면은 이게 솔리디피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리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여기 철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되게 살펴보면 그 온도가 낮은 데 가야지만 이게 값이 1보다 상당히 큰 값을 가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 꽤 높은 온도에서 이게 그 A솔이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런 그 철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분자들은 그 낮은 온도에서 주로 그 고화가 되고 그 고체 상태가 되고, 마그네슘이 포함된 거는 그 높은 온도에서도 금방 고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온도가 되게 700켈빈보다 높으면은 그러면은 그 철 함량이 낮은 그런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포스텔라이트나 엔스테타이트 그레인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온도가 그 600켈빈보다 낮아지면 이제 그 철의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그레인들은 주로 아모포스 스테이트에 있고, 그리고 그 철을 많이 포함하는 그런 그레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그 아모포스 스테이트에 있는 철을 많이 포함한 그런 실리케이트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실제 관측을 한 거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아모포스 스테이트에 있는 거는 그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0마이크로미터하고 18마이크로미터에 있는 상당히 브로드한 밴드로 아이덴티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AGB 스타에서도 보이고요. 그 포스트 AGB 스타에서도 보이고, 플래니터리 네뷸라에서도 보이고요. 루미너스 블루 베어리어라는 변광성 중에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제 관측한 건데, 여기 관측 포인트들이 있고요. 여기 점이 서로 다른 거는 그 더스트의 온도를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하면 그러면 관측 데이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점이 여러 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스피어고, 여기 그 대시드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건, 파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 오브 엘립스라는 형태로 그 아모포스 실리케이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10마이크로미터의 밴드가 있고요. 여기 18마이크로미터의 밴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델한 거랑 거의 맞지가 않는데요. 어쨌든 예시로 하나 가져왔고요. 그건 미라 변광성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아모포스 실리케이트의 이거 함량을 조사를 해보면, 모델링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되게 올리빈 타입의 그 컴포지션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에 따라서 이게 그 밴드의 위치나 아니면 모양 같은 게, 디테일한 모양 같은 게 변하는데, 이거는 그 그레인 사이즈나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컴포지션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온도가 낮을 때 아모포스 실리케이트, 예. 크리스탈린 실리케이트들은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진다. 예. 서멀 어닐링이 있어야지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서멀 어닐링이라는 건 이미 고체가 된 물질에서 서멀 어닐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모포스 스테이트에서 크리스탈라인으로 바뀌는. 그건 한 번은 일단 고압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열처리를 새로 받았을 때 크리스탈라인. 그러면 이제 철의 컨텐트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철의 압력.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고화가 처음 고화가 될 때, 그 전부 아모포스하게 만들어진 건가? 그럴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아모포스한 상태로 만들어진. 그 별에서 이제 그 윈드에서 만들어지는, 처음 만들어진 더스트는 전부 아웃포스하게 만들어지고, 나중에 또 그 히팅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 그게 이제 일부는 크리스탈이 되고 그런. 예. 그리고 그 아모포스 실리케이트 말고 그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도 역시 발견이 있는데요. 이건 아이소 관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AGB 스타, 그 레드 자이언트 스타, 그리고 포스트 AGB 스타, 그리고 플래니터리 네뷸라라는 건데, 이게 여기 라인이 몇 가지 표시가 되는데, 이게 아마 포스텔라이트에 대해서 한 걸 겁니다. 그래서 포스텔라이트의 특징적인 라인을 여기 표시를 해줄 건데요. 크리스탈라인 형태에서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플래니터리 네뷸라에 가면 이게 특히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 논문이 별 주변에서 리발브드 스타 주변에서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를 처음 발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얻었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승화되는 승화점하고 서머 어닐링이 일어나는 템퍼러처하고 어느 게 더 높아요? 승화점이요? 그러니까 고화되는 그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마그네슘이라든지 철이 들어간 실리케이트 그게 아까 전에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거기에 비해서 서머 어닐링 강물질의 서머 어닐링 온도를 비교를 안 하거든요. 서머 어닐링 온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몇만 켈빈인데, 근데 그 논문에서 쓴 걸로 실제 이 온도까지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몇만 켈빈까지 올라가야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선 그 온도가 몇 도라는 걸 집어주진 않는데, 그런데 그 이 논문의 그 쓴 맥락을 보면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계속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겁니다. 낮출 수 있는 방법. 근데 구체적으로 몇 켈빈에서 어닐링이 일어날 거냐 하는 거는 이 논문에서는 온도를 집어서 주진 않습니다. 발견되는 게 그 윈드 이주스의 윈드 근처에서 이렇게 윈드가 나오는 쪽에서 발견되는 게 예. 그 크리스탈린하고 아모포스 실리케이트 두 개 다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를 하면 처음 만들어지면 무조건 아모포스하게 생긴다 그러면은 예. 자기들 그 근처에서 서머 릴링 같은 거를 이제 겪은 서머 릴링이 아니면 레디에이션에 의한 예. 그런 크리스탈린 같은 걸 겪었다. 같은 위치에서 겪는지 아니면 그게 믹싱이 일어나는 건지. 지금 일단 관측된 건 같은 위치에서 지금 두 개 다 발견했나요? 위치라고 해도 리졸브가 되는 건 아니죠. 리졸브가 되니까요. 근데 어닐링 템퍼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그렇게 높은 온도까지 가열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샥인가? 저런 것들이 고화되는 지역에 고화되는 공간에 샥이 지나갈 수 있다면 샥이 편하게 만들어지는 데라면 그럼 거기서도 어닐링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 자리에서. 그게 아니라면 이제 하이에너지 파티클 별에서 나오는 하이에너지 파티클들이 이제 주요 온도가 아니라 원인이 두 개 다 존재를 한다는 게 원인이 뭔지 어떻게 도미네이터 메커니즘 그러는 부분은 그건 왜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 양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그 주요 소스가 이런 이발브드 스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발브드 스타 주변에서도 그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는 15% 정도. 그러니까 뭐 아주 대량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리케이트 만들어지.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마이크로미터에서 70마이크로미터 사이에 있는 상당히 내로우한 피처로 아이덴티파이가 됐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로 관측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포스텔라이트의
경우 그 라인들은 피처들을 보는 거고요. 여기 에스테 타이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꽤 잘 매칭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포스텔라이트도 그렇고 이 에스테타이트도 그렇고 둘 다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그 실리케이트죠. 여기 위에 거는 올리빈이고 이건 파이록신인데 둘 다 그 마그네슘이 그 들어있는 그 엔드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 라인들이 전부 다 이런 포스텔라이트나 에스테타이트만으로 설명이 된다는 건 그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들이 되게 그 철이 없고 그리고 마그네슘이 많은 그런 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보이는 그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의 그 어번던스는 되게 10에서 15% 정도로 보이고요. 근데 그 비율은 이렇게 되는데 그 주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스들에서는 크리스탈라인 밴드가 훨씬 더 강하게 보입니다. 이건 그 몰스터딩이 그 아이소 관측을 한 건데요. 요거는 그 디스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리졸브가 안 되니까 이게 조금 이게 디스크가 있는 거냐 아웃플로우가 있느냐 하는 거는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건 SED를 봐가지고 디스크를 가진 오브젝트하고 그 아웃플로우를 가진 오브젝트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관측을 여러 개를 해서. 그래서 요건 디스크가 가진 오브젝트들을 다 평균을 낸 거고요. 요거는 그 아웃플로우를 가진 오브젝트를 전부 다 오브젝트에 대한 그 스펙트럼을 그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여기가 18마이크로미터인데요. 18마이크로미터에는 그 아모포스 실리케이트의 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그 밴드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밴드 모양을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그 크리스탈 라인에서 오는 그 네로우한 샤프한 밴드들이 라인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요. 보면 여기 그 아웃플로우보다는 디스크를 가진 오브젝트들에서 이게 더 날카로운 그 피처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프로미넌트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라이프 오브젝트에서는 그 크리스탈 라인 실리케이트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볼브 스타에서 디스크라고 예? 이볼브 스타에서 디스크 피처라는 건데 맞나요? 그게 좀 의미한데요. 여기서는 뭐 그런 것까지는 이 논문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뭐 설명을 안 하고요. 그냥 SED만 보고 구분을 했습니다. SED의 보통 디스크 컴포넌트라는 건 IRXS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가 이볼브 스타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볼브 스타의 SED에도 디스크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SED의 특성이. 그러니까 SED 스타 주위에도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 디스크는 그 윈도우로 나가는 가스가 디스크를 다시 만드는 건가요? 글쎄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디브리가 폼에 있었던 거 아닌가? 디브리가 폼에 있었는데 이게 커지면 다시 뜨거워져서 다시 아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아스트로이드 벨트 같은 게 좀 더 히팅이 돼가지고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뭐지? 매스 로스 하는 그 플로우에서 만들어진 더스트 물론은 있죠. 그리고 아까 그 에이모포스하고 크리스탈라인 피처가 같이 보인다고 그러는 것도 그것도 나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는 거기 있는 더스트들이 전부 다 모조리 그 자리에서 새로 생겨난 더스트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더스트들 있잖아요. 이건 이볼브 스타 주위에서의 상황도 뭔가 마찬가지죠. 옛날부터 있었던 더스트, 인터플레이터리 더스트 같은 거. 그래. 그 별이 만들어질 때 실험의 상황에서의 어떤 디브리들이 나와 있었구나. 그럼 여기 아웃플로우라는 거는 일종의 그 컬리미네이트 때는 아웃플로우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윈드의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이건 뷰의 아웃플로우가 아니면은 디스크의 아웃플로우. 뷰의 아웃플로우.
evolved star 주위에서 플라넷 발견하는 것이 어떠냐? 플라넷 발견. 그 플라넷 찾는 게 전부 메인 시퀀스 스타에서 플라넷을 열심히 찾지. 그러니까 evolved star 주위에 그 플라넷이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아니 대상 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플라넷이 evolved star 주위에서 플라넷이 발견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그 planetary disk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또 수도 있겠지. 태양계 내에서 그 아스테로이드, 더스트 디브리도.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메인 시퀀스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도가 같은 걸 외부에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막 외부에서 보면은 뚜렷하게 IR 액세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황도광은 뭐냐 저 옵티컬 레프를 좀 잡아가지고 황도광 같은 안 보이고 바깥에 보이죠. 더 바깥에 들어간다.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 3D에서 봤다고 그러니까 그 IR 액세스 디스크 스타일의 IR 액세스가 있다는 거죠. 그럼 상당히 이렇게 IR 좀 많이 나온다. 우리 더스트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 우리 황도광을 지금 그렇게 적어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더스트의 공급원이라는 게 원래 있던 플래닛들이 주는 더스트는 거의 없었거든. 그 원래 있었던 플라네터리 디스크에 더스트가 있었죠. 그 더스트라는 게 황도광을 찍을 때 희박한 수준의 것보다도 거기도 뭐 아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있었다. 그런 데에서 깨진 그런 많이. 그리고 도대체 그런 디스크의 매스가 얼마나 될 건가 알 수가 없을 거야.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것 같지만 진짜 별의 뚫는 쪽으로 얼마나 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저기서 주장하려고 하는 건 뭐야? mean outflow에서는 crystalline 피처가 약하고 디스크에서는 crystalline 피처가 강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뭘 주장하는 거야? 논문을 봐도 이거 두 개로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없네요. 이 논문에는. 이게 시리즈 논문 3개가 시리즈로 나온 거라서 이거 아마 첫 번째 논문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요 시리즈 논문의 이건 세 번째 논문에 나오는 건데요. 이 모스터 등이 아이소 관측 결과를 분석하는 건데요. 보면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가 그 아모포스 실리케이트보다 더 온도가 낮습니다. 여기 지금 그 TF라고 써져 있는 게 포스텔라이트, 그러니까 포스텔라이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포스텔라이트로 그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텔라이트하고 아모포스를 집어넣고 그리고 온도를 프리 파라미터로 해가지고 LCD를 피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선을 그어놓은 게 그 두 온도가 같은 선입니다. 근데 여기 샘플들을 보면은 되게 이쪽 면에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포스 실리케이트가 포스텔라이트보다 더 그 온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가 온도가 더 낮다는 거고요. 그거는 그 크리스탈라인하고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그래서 뭐라는 소리야? 그래서 크리스탈라인이 히팅이 안 된다. 히팅이 잘 된다는 소리야. 그 히팅이 안 된다는 소리야. 히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아모포스 실리케이트는 그 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얘기했죠. 낮은 온도에서
더스트가 만들어지면 아몬포스 스테이트에 그 철이 많은 게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 철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니어 인프라레드에서 업섭션 이피션시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몬포스 실리케이트가 온도가 더 높은 거고요. 이게 쿨링이 잘. 니어 IR에서이기 때문에요. 다시 얘기합시다. 아몬포스 실리케이트가 철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이 니어 인프라레드 압소티비티를 갖는다. 예. 그러니까 히팅이 잘 된다. 히팅이 잘 된다고 된다. 하는 거지. 예. 니어 인프라레드에서는 히팅도 생겨나고. 예. 오케이. 왜 철을 생각하죠? 크리스탈에서 결함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은 걔가 투명한 거를 좀 불투명한 걸로 가기 때문에 철 없어도 히팅은 잘 될 것 같은데 보상. 그러니까 철이 있으면 왜 여기서 왜 하필이면 철을 꼭 집어서 왜 하필이면 철을 집어넣냐고요? 그러니까 철이 없어도 그냥 아무 포스터 하면은 히팅도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철이 잘 응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이 그러니까 혹시 철이 있으면은 IR에서 혹시 뭐 특별히 철 때문에 그 밴드에서 특별히 흡수가 잘 되는 거지, 아니면은 그냥 실리케이트 자체가 그냥 아웃포스하게 있어도 그 밴드에서 흡수가 잘 되는 거죠. 그냥 철이 많기 때문에. 철이 많기 때문에 예. 쪽에서 없어. 니어 IR에서 업섭션 이피션시가 높아져. 그럼 순수하게 실리케이트, 아웃포스한 실리케이트 같은 경우는 별로 옵션 이피션 차이가 없고. 예.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아몬포스 실리케이트가 그 철이 많다는 의미에서 더티하다는 거는 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더티해질 수가 있는 게 어떻게냐면 실리케이트 자체에 철 콘텐츠가 많아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철 메탈을 혼합물로, 그러니까 합성물이 아니고 혼합물로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다 니어 인프라레드에서 업서션 이피션시가 높아집니다. 여긴 지금 여기 지금 숫자가 작아질수록 철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1이면은 순수하게 마그네슘만 들어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철이 많아지는 건데요. 그럴 때 옵티컬 컨스턴트의 인덱스 오브 리프렉턴스의 이미지너리 파트인데요. 그 값이 여기 니어 인프라레드 쪽에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업섭션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걸 볼 수 있고, 여기 지금 순수한 브론자이트의 경우에 오파시티를 이루는 건데요. 이 브론자이트는 파이록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솔리드 아이런을 3% 정도 집어넣으면 이게 니어 인프라레드에서 이게 오파시티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포스 실리케이트에 철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게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몬포스한 실리케이트는 철을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있으면은 디스크에서, 그러니까 디스크 앞쪽에서 다 빛을 흡수하고 뒤쪽에는 온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는 디스크인 경우에 아몬포스 실리케이트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가려지니까는 가려진 데에서 크리스탈라인 얘기가 안 맞네 이게. 요거는 잘 설명이 안 되네. 그래서 디스크가 있으면 디스크 안쪽에서는 크리스탈린이 아니고 바깥쪽에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예. 그렇구나. 안쪽이 레디에이션을 강하게 하니까. 예. 그래서 앞쪽에서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디스크인 경우에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아웃플로우하고 디스크가 정말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SED만 봐가지고 디스크 같은 건지 아니면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디스크 같은 거면은 디스크로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다 아웃플로우로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한 거랑 실제 연관이 있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반면에 그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는 철이 적은 그런 컴포지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주로 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C가 많은 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플라네타리 네뷸라에서도 그 실리케이트 피처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그 레드 렉탱글 네뷸라라고 하는 그 포스트 플라네타리 네뷸라 스테이트에 해당하는데요. 포스트가 아니고 프로토 플라네타리 네뷸라에 해당하는데 이 그 네뷸라에서도 그 실리케이트 피처가 보였습니다. 이게 그 레드 렉탱글 네뷸라를 보는데요. 여기 지금 ISO로 관측한 결과입니다. 보면 여기 삐쭉삐쭉 올라와 있는 거는 unidentified infrared인데 이거는 뭐 파에 의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라인들은 그 올리빈하고 꽤 잘 매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O가 많았던 그 메슬로스 페이즈 당시에 만들어졌던 게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로 보이고요. 여기 그 플래네터리 네뷸라에서 직접적으로 실리케이트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소에서는 그 익스트라 갤럭틱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도 발견이 됐는데요. 그 LMC에 있는 루미너스 블루 베어리어블에서 이게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5마이크로미터에서 30마이크로미터까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포스테라이트에 의한 라인들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들이 매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섬에 구도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숏 웨이브렌트 쪽에서는 역시 파에 의한 밴드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는 그 레드 렉탱귤 네뷸라라는 그 X자처럼 보이는 그 네뷸라이고 X자처럼 돼 있고 박스가 있고 박스처럼. SED에서 아웃플로우하고 디스크 어떻게 구분하나? 연습생 오브젝트 할 때 SED에서 그렇게 다 구분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웃플로우하고 디스크를 구분한 건 아니고 디스크만 떼어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아웃플로우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지오메트리 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 아까 HCD에 상당히 중요한 점이죠. 아까 보여준 그 두 개의 차이 보면은 드라마틱한데. 그 영스텔라 오브젝트에서 실은 영스텔라 오브젝트는 주위에 이제 훨씬 더 더스팅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긴 한데 그 SED만 가지고 이게 디스크 인클리네이션 뭐 이런 것을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제일 그 카이 스퀘어 피팅 해가지고 제일 낮은 값 그냥 찾아가지고 뭐 디스크가 얼마만큼 갖고 각도는 얼마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플로우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 벨로시티 채널 맵을 그려가지고 전파용링에서 N2H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NH3라든지 뭐 이런 거 관측해가지고 물질이 실제로 나오는 걸 이제 벨로시티 채널 맵에서 보고 이제 아웃플로우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SED에서 아웃플로우하고 디스크 정말로 아웃플로우가 있는 건지 그냥 그 소스 자체에 평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자세히 그러면 꼭 SED만 측자료만이 아니라 이놈은 아웃플로우가 있는 놈이다 없는 놈이다 그런 거 다른 반칙으로 옛날에 좀 뭐 알려져 있었던 게 아닌가?
한번 내가 피직스가 한번 회를 촬영해서 스피처에서는 뭐 스피처 물론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일단 뭐 LMC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이소에서 이런 걸 발견 그 LMC에서 그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를 발견했는데 스피처에서는 아주 여러 개의 별 주변에서 그 실리케이트 피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관측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점으로 찍어놓은 게 이게 관측 결과고 이 실선으로 그은 거는 그 모델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여기 밑에 있는 걸 다 합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스몰 파이록신, 스몰 올리빈, 라지 파이록신, 라지 올리빈 요거는 아모포스 하는 거 아모포스 실리케이트 말하는 거고요. 오소 인스테타이트하고 와운포스텔라이트하고 폴드 포스텔라이트라고 한 거는 요거는 그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입니다. 파하고 블랙바디 이걸 다 합해놓으니까 이걸 제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저희도 비율을 맞추기로 맞죠? 예? 쟤들 서로 간에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 이거는 피팅을 피팅을 여기 밑에 있는 선이 있으니까 이거 다 피팅을 아니 하면 근데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조합하기 나름 아닌가 맞추려고 뭐 포인트 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요거 다 해봤자 뭐 비율 해봤자 뭐 10개 정도? 1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스펙트럼 그 파장에 따라 가지고 주어진 파장에 메이저 컨트리뷰터랄 거의 그래도 거의 미팅 될거라고 그건 글쎄 나쁜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한시스럽게 해놓으면은 유니크니스를 사람이 그렇죠. 꼭 요것만으로 되느냐 아닌 거야. 저렇게 많은 것이랑 카이스퀘어 계산해 보면 미니멈 굉장히 많이 생기는 계산. 예. 이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 미니멈이 무척 불어오더랍니다. 미니멈 플러스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태양계에는 메테올라이트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던 실리케이트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건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컴포지션은 뭐 올리빈, 파이록신 그리고 글래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되게 사람들이 그 AGB스타에서 만들어진 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게 아모포스, 마그네슘 리치, 그 실리케이트 그레인들이 발견됐고요. 그러니까 아모포스 실리케이트가 발견이 됐는데 그 컴포지션은 파이록신하고 비슷한 그런 게 3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아이런이 들어있는 글래스가 3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올리빈 타입도 역시 2개가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이런 거는 처음 더스트가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건 실제 샘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IR 스펙트로스코피로 관측을 한 거하고, 그리고 레버러터리까지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하고 커넥션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던 결과에 대해서까지. 슈퍼노바 더스트인데, 슈퍼노바에서도 더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슈퍼노바 2987A 유명한 슈퍼노바죠. 이 슈퍼노바에서 더스트 그레인이 만들어지는 거를 애널리티컬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가스 컴포지션을 적당히 주고 해서 그 더스트 그레인의 컴포지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스트가 이런 타입 2 슈퍼노바에서 더스트가 잘 만들어진다는 거는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 샥 때문에 대개가 다 그냥 깨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슈퍼노바에서 더스트가 만들어지긴 지지만 그게 전부 다 깨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컨트리뷰션이 거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슈퍼노바 랩넌트에서는 더스트가 발견이 되는데요. 된 게 있는데요. 이건 스몰 마젤라닉 클라우드에서
그 관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삐쭉삐쭉 나와 있는 건 전부 다그 아톰 라인이고요. 여기 보면은 특징적으로 여기 18마이크로미터 구체 볼로 올라와 있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리케이트 피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건 좀 이상하게 여기 18마이크로미터에는 있는데 10마이크로미터에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왜 그런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관측 말고도 그 슈퍼노바 슈퍼노바의 이젝타에서 그 실리케이트 더스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관측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찾아오지는 않았는데요. 또 있습니다. 아까 네. 저 한국 사람 아닌가? 노정에 아니다 그 노정에 플레임이 나오는 플레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게 퍼스트 네이미니션. 이니셜만 봐서는 맞는 것 같은데. 글쎄 노정에지. 노정에가 누군가 하면은 릴 비추의 부인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긴 여자. 거기에 황씨가 보이네. 황씨도 있고. 그 슈퍼노바에서 그 프로덕션이 되고 난 뒤에 리버스 샤겔에서 파괴되는데 예. 그 리버스 샤겔에서 파괴되고 난 그 뒤쪽 그러니까 리버스 샤겔 비하인드에서 다시 컨덴세이션 안 해요. 예, 그런 게 이제 여기 슈퍼노바 랩넌트에서 이제 극하고 남은 게 이제 랩넌트에 여기 자네 지금 뭐 쫓아왔어? 어떻게 리버스 샤격에서 깨진 다음에? 깨진 다음에 다시 이제 리버스 샥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다시 쿨링 되지 않습니까? 그 쿨링 될 때 다시 컨덴세이션 하지 않냐? 문제 됐던 게 이게 여기 이 관측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젝타 안에서 실리케이트 더스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다이렉트 에비던스를 찾았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부터 제가 찾아보질 않아요. 그리고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게 그거란 말이지. 예, 여기 18마이크로부터 실리케이트 피처입니다. 아모포스 실리케이트. 슈퍼노바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파괴되는 더스트가 더 많으냐 아니면 생성되는 더스트가 더 많으냐가 아직도 잘 모르죠. 사람들이 믿기로는 그 슈퍼노바 자체가 그렇게 메이저한 소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노바는 슈퍼노바 랩넌트도. 그 아시다시피 메테오라이트에서 그 슈퍼노바 타입 2 슈퍼노바의 더스트가 발견됐다고 해서 발견된 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이소트로픽 아노말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슈퍼노바에서 일어나는 그 I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컴포지션과 같은 그 아이소토픽 어버넌스를 가지는 그런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인터플래네터리 더스트 안에 어떻게 들어있냐면은 이게 그 서브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메신저 등이 분석한 결과죠. 이게 샘플 IP입니다. 인터플래네터리 더스트. 여기에서 그 18 락시즌이 많은 그런 성분을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슈퍼노바 올리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IPD 안에 이런 식으로 조그만하게 약간 그 구형 같은 모양을 띠면서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포가 많은 그런 성분을 찾아보면은 분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잼스나 그 Fe 설파이드라고 아이론 설파이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15 나이트로젠 리치 성분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는 좀 분포가 확연하게 다르죠. 가운데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쉬지. 예. 또 해봅시다. 정말 맛있네. 커피는 자블로 pen 이거는 디스크하고 앞으로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가 실리케이트 피처가 강하면은 디스크로 구분을 하고 아니면 아웃플로우로 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그냥 한 건 아니고 그 이상 이분이 이렇게 좀 이상하네. 제가 그래서 논문을 지금 잘못 찾아온 건데요. 이 사람이 1999년에 네이처에 있는 논문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아이소로 이미징이 된 거를 보고 이제 디스크하고 아웃플로우를 구분했는데 보니까는 디스크를 가진 오브젝트들이 더 실리케이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미징한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실리케이트 피처가 강하면은 디스크다. 그러니까 그게 꼭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미지 좀 어떻게 보이고 예? 딱딱하게도 오블레이트처럼 지금 그렇게 보인다. 예, 아이소에서 이미징한 것도 있고 다이렉트 이미징을 한 것도 있고 아니면 SED를 분석한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다이렉트 이미징 한 거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나왔다. 그러니까 플랫 오블레이트처럼 이렇게 플랫하게 나왔다. 아마도 그랬겠지. 그거는 이제 또 그 1999년에 네이처 논문이 사이트하고 있는 걸 또 찾아가 봐야 되니까. 예, 그 논문이 그냥 디스크하고 아웃플로우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크리스탈라인 피처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논문에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또 다른 논문 찾아봐야 돼요. 플랫에서 플랫하게 보인다. 예, 그 부분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토플래너리 디스크. 저거는 이제 뷰리처럼 만들어져가지고 그 주위에 로테이팅 디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플라네트들이 행성들이 만들어질 그런 원반 그걸 보고 프로토플라네터리 디스크라고 해. 상시적 관심 가질 수밖에 없지.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프로토플래너리 디스크에서 이 실리케이트뿐만이 아니고 더스트들이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칠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서멀 어닐링 같은 거, 그리고 이레디에이션, 요거는 앞에서 다뤘던 거고요. 그리고 샥이나 아니면 플래시에 의한 그 히팅 같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거죠. 이 플래시에 의해서 히팅된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뒤에 아마 한 샘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블리메이션하고 그 리컨덴세이션 같은 거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스트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 그리고 레이디얼 방향이나 아니면 버티컬 방향의 그 트랜스포트, 그리고 뭐 터뷸런스에 의한 그 믹싱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거를 직접 다루지는 않고요. 이런 거는 이런 논문들을 집답을 하고 있는 논문들이 있어서요. 보시면 전부 다 2010년도에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그런 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저 중간에 프로스트 스텔라 브레인. 네. 요거는 선생님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레이디 뜻을 버티컬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는. 센텔링하고 예. 예,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디얼 방향으로 실리케이트가 어떻게 분포를 할 거냐 하는 거는 앞에도
했습니다. 그 게일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을 적당히 넣고 거기서 이제 컨덴세이션 되는 거를 이제 직접 어널리티컬하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쪽 리전에는 주로 아모포스한 실리케이트들이 있고요. 이런 거는 여기서 프로토플래네터리 디스크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터스텔라 스페이스에서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클라우드에 있던 거죠. 원래 클라우드에 있던 거고,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어닐링을 겪게 되면서 부분적으로 어닐링된 아모포스 실리케이트 같은 거나 아니면 크리스탈라인,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닐링이 일어난 아모포스 레인들이나 아니면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러스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올리빙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들이 존재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엔스테타이트하고 포스테라이트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실리케이트들만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베포레이션하고 컨덴세이션 고려가 되어서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고려될 건 거의 다 고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솔라 타입 0.4 솔라 타입에 대해서 그리고 실리케이트 대 마그네슘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면은 그러면 이게 실리케이트가 남으니까 그 실리케이트 가지고 쿼츠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플라세는 없지만 안쪽에도 쿼츠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하고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실리케이트. 그 계산에 사이즈 얘기가 나오네요. 사이즈요? 제가 이 논문을 직접 찾아가서 본 건 아니라서요. 사이즈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이즈는 아마 고려를 안 했어요. 그냥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케미컬 포텐셜 가지고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계산. 예. 그리고 칼슘이나 알루미늄이 많이 있으면 칼슘이나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실리케이트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옵사이드라고 하는 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측 존재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널리티컬하게는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논문에 보면 이게 실제로 디텍트 되지는 않았다고, 디텍트 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관측 데이터를 보면요. 프로토플래네터리 디스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10마이크로미터 밴드입니다. 아모포스 실리케이트의 10마이크로미터 밴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 티타우리스타들을 지금 관찰한 건데, 이 티타우리스타들에 보면 전부 다 거의 공통적으로 10마이크로미터의 밴드가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디스크에 애트모스피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디스크에 애트모스피어가 있어서 디스크 위쪽에는 좀 오파시티가 낮은 그런 영역이 있어서 그런 거의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게 어떤 링크가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보긴 했는데, 그리고 이 아모포스 실리케이트의 피처를 봐도 이게 10마이크로미터 말고 18마이크로미터에도 피처가 있지만 10마이크로미터는 좀 더 파장이 짧으니까 그래서 좀 더 안쪽 영역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좀 긴 18마이크로미터 밴드를 보면 이제 좀 더 바깥쪽을 영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쪽을 보느냐 바깥쪽을 보느냐 하는 건 결국 온도라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센트럴 스타의 스펙트럴 타입에 의해서도 이게 볼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캐슬러하고 실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한 건데요. 여기 10마이크로미터 피처를 가지고 중심별의 루미너시티가 얼마가 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역을 프로브 할 수 있느냐, 그걸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영역이
그 20%에서 80%까지 이게 컨트리뷰션을 하는 그런 걸 본 거고요. 근데 이게 논문에 확실하게 안 돼있는데 아마 안쪽에서부터 그 큐뮬러티브하게 계산을 해서 그래서 20%하고 80%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이해 못하겠는데 10마이크론 피처는 그 실리케이트의 밴드 피처죠. 예. 그건 온도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피처 아니에요? 10마이크론. 근데 10마이크로미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는 다른 거죠. 10마이크로미터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10마이크로미터에서 밴드 피처가 보인다는 거는 실리케이트의 고유 특성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온도에 상관없이 그 고체의 그 밴드 사이의 그 트랜지션에 대해서 근데 그런 실리케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걸 한 건 아닌데 그래서 뭐 10마이크론의 밴드 피처를 가지고 쇼터 IR 웨이브 랭스에서 이너 리전을 본다는 거는 그거는 컨티뉴얼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실리케이트의 밴드 피처를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10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마이크로미터의 픽의 높이를 컨티뉴움에 대한 B로 본 예, 겁니다. 그럼 저기 3, 4, 6 마이크로미터는 뭐죠? 이거는 더스트 사이즈. 아, 더스트 사이즈. 사이즈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밝기가, 그러니까 중심별의 밝기가 이 정도면은 10마이크로미터짜리 실리케이트가 이 10마이크로미터 피처에 주로 컨트리뷰트를 한다는 그런 식이다. 10마이크로 밴드가 생기는데 어느 사이즈의 더스트가 주로 컨트리뷰트 하는 거냐? 예. 그래서 여기 정선으로 그려놓은 거는 서블리메이션이 일어나는 레디우스고요. 이거는 그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레디우스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10마이크로미터 피처를 보더라도 그 허빅 A, B 스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0.5에서 그 5AU 사이에서 주로 이게 나오는 거고, 브라운드워프 같은 경우에는 0.001에서 0.1AU 사이에서 주로 10마이크로미터 피처예요. 그거 지금 모두 쳤는데. The same feature may trace different regions according to the sample source. 그러니까 sample source 일단 밑에 sample source 바꾼 거네. 그리고 중축이 different region이겠네요. 그렇지? 예. 그런데 emission region도 10 micron feature A, D, E라면 저기 3, 4, 6, 10 마이크론 그건 고민을 안 하도 되겠네. 예. 당장은. 예. 그렇지 그거야. 그렇겠죠. 사이즈에 따라서 주어진 밴드의 컨트리뷰션이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이즈에게 큰 컨트리뷰션을 하느냐 그거 10 마이크론에서 그렇다는 소리. 그래서 저걸 어떻게 떼는 거지? 저 선이 20%, 80% 그건 무슨 소린가요? 20%, 80%. 이건 20% 컨트리뷰션 하는 거고, 이건 80% 컨트리뷰션. 근데 이 논문에서 20%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안 써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쪽에서부터 그 큐뮬러티브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뭐 물론 서블리메이션이 여기선 서블리메이션이 일어나니까 여기서부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를 컨트리뷰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80%를 컨트리뷰트하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토마토 60%. 예? 노란 띠 안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60%. 예. 그러니까 근데 저거는 순전히 계산인 거구나. 아니요, 관측에서 또 사실 관측에서 한 거야? 예.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피팅한 결과 저거를 그렇죠. 모델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관측인데 요거를 보면은 요게 지금 중심별의 루미너시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S는 뭔가 노멀라이즈된 밝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10마이크로미터에서 10마이크로미터 피처의 픽 이게 그 밝기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그 9마이크로미터 9.8 마이크로미터에서의 밝기 그리고 하고 그 11.3 마이크로미터에서 밝기에 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1이라는 거는 요게 프로파일이 플랫한 거겠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9.8하고 11.3하고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게 작아지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9.8, 11.3에서는 더 이게 작아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못했네. 뭔가 좀 헷갈리게. 맞는 거 같은데. 예. 이보다 작은 거는 9.8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11.3보다. 예, 아니요. 제가 프로파일을 보고 잘못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 프로파일 안에 들어온 거겠지. 예, 1.3에. 예, 9.8이 요쯤에 거의 픽에 가깝게 떨어지는 거고, 11.3이 이렇게. 그래서 요게 두 개가 B가 1이면은 플랫한 거야. 예, 플랫한 거고, 차가 크면 클수록 이게 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값이 작아질 테니까. 작은 게 높게 하게. 예, 그렇죠. 여기 적어놨듯이 이게 1에 가까워지면 플랫한 거고, 그 1보다 작아지면은 이게 픽이 되어 있는, 픽이 잘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이게 이 실리케이트 피처가 얼마나 강한가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걸로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걸로 나눴습니다. 픽에서의 밝기로. 이렇게 보면 이제 별의 루미너시티에 따라서 되게 별이 밝으면 밝을수록 이게 픽이 더 잘 나타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모델을 적당히 써가지고, 그래서 10마이크로미터 피처 예. 요거는 모델링을 해서
아까 그 뭐지 게일의 계산이던가 예. 그걸 쓴 거 아니야? 게일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델을 여러 가지 더스트의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 그레인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레인 사이즈에 따라서 그 그레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픽이 더 커지는 거죠. 픽이 커지는 건데, 그렇게 돼서 그 뭐 모형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선하고 요 곡선이 있으니까 요걸 이제 이것 때 이거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루미너시티에 따라서 픽이 더 잘 만들어지는데, 픽이 더 일어서게 되는데, 그 일어서게 되는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더스 사이즈를 그냥 하나를 고른 겁니다. 루미너시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더스트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모형을 갖다 썼는지, 뭐 알라벤 파이널스. 예. 아마 요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 썼을 겁니다. 그래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 쓰면은 루미너시티에 따라서 그레인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루미너시티에 따라서 그레인 사이즈가. 이렇게 루미너시티에 따라서 그레인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태양하고 같은 밝기면 4마이크로미터짜리가 10마이크로미터 피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4마이크로미터짜리 더스트들이 뭐 적당히 분포되어 있는 디스크를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10마이크로미터 피처의 컨트리뷰션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안에서부터 이제 적분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은 더스트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줄 계산하면 좀 이게 다를 수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루미너시티에 따라서 10마이크로미터 피처에 컨트리뷰션 하는 더스트 사이즈가 한 가지라고 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모델링은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디스크를 복잡하게 모델링할 필요는 없고, 파워로 같은 거 하나 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뭐 요거 구체적인 값은 어떨지 몰라도 뭐 그 허빅 A, B 스타 같은 경우에 좀 바깥쪽에 있는 데에서 주로 컨트리뷰션을 하고, 좀 어두운 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컨트리뷰션하고 그럴 거라는 거는 쉽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10마이크로미터 피처 가지고 그 그레인 사이즈가 지금 커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델링을 한 결과인데요. 노멀라이즈 이건 지금 관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별들에 대해서 그 플럭스를 보는 거고요. 이건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더스트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크기를 증가시켜가면서, 그러면서 그 업소션 이피션시를 계산할 겁니다. 요거 C하고 E하고는 이게 컴포지션이 서로 다른 건데요. 어떻게 다른 걸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간에 보시다시피 이 더스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피처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관측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9.8 마이크로미터 밝기에 대한 11.3 마이크로미터 밝기에 비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프로파일에서 이 값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 프로파일을 이용하면은 더스트 사이즈가 어떻게 될 건지, 이 픽에 대해서 더스트 사이즈가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컴포지션이 다른 거를 여러 개를 갖다 놓은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각 별들에 대해서 더스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모델이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실습인데 올리빈하고 파이럭스는 적당히 섞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하고 할로우 스피어 그거를 여기서 가장 잘 맞는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랑 남들고 그럼 어떻게 됩니다. 마신다고 합시다. 바꾸라 그러지. 나와요. 그래서 또 잡기가 같이 앉아서 얘기하자. 이성국 교수 얘기 좀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먼저. 뭐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 어디 저기 가자. 보검. 그런 애들 저거 그거 나와도 되겠다. 교대로 아까 그렇죠. 어디 좋지. 내가 모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려주시. 오늘 사람이 많으네 여기 이상하네. 그리고 디스크 애트모스피어에 그 큰 사이즈의 더스트가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데요. 사이즈가 그래서 대단하네. 여기 보면은 이 사이즈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실선을 따라가면은 요선 이 그 로고 데이터에 해당하는군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여기보다 더 작은 것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당히 사이즈가 큰 겁니다. 여기 보면 20마이크론짜리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디스크에 지금 디스크에서 디스크 미드 플레이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니까 업스큐어 돼가지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스크 애트모스피어에 있는 그레인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상당히 큰 사이즈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더스트 사이즈가 크면 이게 사실은 다 세틀링이 돼가지고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버티컬 방향으로의 그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크 애트모스피어의 큰 사이즈의 그레인들을 자꾸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파스쿠치 등이 분석을 한 게 뭐냐면은 여기 그 10마이크로미터 리전의 그 픽이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를 본 겁니다. 그래서 컨티뉴엄 메디에서 그거를 지금 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클리션 레이스를 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어클리션이 크면 클수록 픽이 더 작다는 거죠. 픽이 작다는 건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안티 코릴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어클리션 레이시 크면 클수록 사이즈가 더 큰 게 보인다 라는 얘기고 그거는 그 터뷸런스에 의해서 라지 더스트 그레인이 세틀링이 안 되고 위에 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왔다는 게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터뷸런스가 있다 해서 세팅이 가능해요? 물론 다이렉트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근데 터뷸런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터뷸런스라는 게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위로도 올려줄 수가 있겠죠. 더스트. 이게 터뷸런스에 의해서 이게 더스트를 계속 위로 올려준다는 얘기죠. 근데 high accretion rate, high degree of turbulence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그 어크리션 레이시 크면은 그 알파 값을 더 큰 걸 쓰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리프레션 레이시 그러면은 그 알파 디스크의 알파 파라미터 그거는 큰 걸 쓰니까 뭐 알파가 크면은 터뷸런스가 세다고 저희도 근데 실제로 터뷸런스를 실험을 해보면 이건 뭐 개인적인 경험인데 실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큰 것도 올라가는 녀석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타임와이즈 봐서 세틀링이 더 빨리 되느냐 더 느리게 되느냐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좀 터뷸런스 서포트 아직 그래 어게인스트 세틀링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녀석이 올라갈 수 있다는 동의를 할 수는 있지만은 세틀링이 터뷸런스 때문에 더 느리게 되냐 더 빨리 되냐는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두 타임 스케일은 물론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외부는 이 트렌드를 대체적으로 따르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여기로 놓고 보면은 이 세틀링을 방해를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되게 브라운드워프나 그 차가운 별들 주변에서는 또 10마이크로미터 피처가 굉장히 약하게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빨간색이 브라운드워프들이고요. 그 파란색은 티타우리스타, 그 별로 되어 있는 건 허빅 A2B2 스타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려놓은 게 요 별들의 값들을 여기 예를 들면 브라운드워프의 값들을 다 평균을 내고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가지고 여기 바르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브라운드워프는 픽이 약하고 허빅 A, B 스타는 픽이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차가운 별 주변에서는 더 10마이크로미터 피처가 약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차가운 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쪽에서 이 10마이크로미터 피처가 더 안쪽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일 수가 있고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10마이크로미터 피처가 아모포스 실리케이트에서 오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모포스 실리케이트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에미션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극단적이라기보다는 그 센트럴 스테이트 스펙트럴 타입이 다르면은 그럼 디스크의 컴포지션도 다르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더스트의 컴포지션도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둘 중에 어느 거냐 하는 거는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웁니다. 차가운 별이나 브라운드워프 주변에서는 10마이크로미터 피처가 좀 약하게 나오고요. 이레디에이트 되는 스펙트럼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밴드의 인텐시티도 다를 수 있죠. 아까 전에 비오면 루미노시티가 근데 그거는 그냥 루미노시티만 되어 있는데 실험이 루미노시티 세기가 들으면은 우리 입장에 들어와서 스펙트럴 타입이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온도가 낮은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실리케이터가 흡수해서 내놓은 10마이크론 피처가 원래부터 작게 나오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건 컨티뉴에 대해서 지금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니까요. 컨티뉴에 대해서 10마이크로미터 피처의 세기를 비를 본 거니까 결국은 컨티뉴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 중에 차이가 그거는 조금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효과가 이렇게까지 큰 효과를 주나 그 차이가 되게 많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면 10마이크론 피처를 딱 보이려고 그러면은 어느 파장대 포톤을 흡수를 해야 10마이크론 피처가 나옵니다. 흡수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지.
아니 실리케이트가 그 10 마이크론 피처를 내려고 그러면은 그 10 마이크론 피처에 해당하는 그 일종의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하는 포턴들의 웨이브 그 컨티뉴 프로세스. 컨티뉴 프로세스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까지 아웃포스 실리케이트 얘기했는데요.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도 역시 발견이 됩니다. 이건 지금 허비 A, B, 주로 뭐 허비 A, B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이소 관측, 여기 지금 AB 아우리거 하고 그 HD 163296이라는 별을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 AB 아우리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10마이크로미터 피처가 여기 있고요. 여기 10마이크로미터 피처가 있고 그리고 18마이크로미터 피처가 있고 그 외에는 뭐 뚜렷한 실리케이트 피처가 없습니다. 이건 좀 아웃포스 실리케이트에 대해서 아마 스펙트럼을 그리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반면에 여기 HD 163296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당히 여러 가지 피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탈라인 올리빈하고 아웃포스 올리빈하고 크리스탈라인 여기는 아이론 옥사이드하고 크리스탈라인 H2O 보는데 보시면 여기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 허비 A, B 스타긴 하지만 이게 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스펙트럼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크리스탈라인이 거의 없는데 여기에는 크리스탈라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별이 물론 그 스텔라 별 자체가 다르니까 스텔라 파라미터가 상당히 다른데 근데 이제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의 디그리 오브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그 스텔라 파라미터에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그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에피소딕한 이벤트라서 그래서 이 두 별 사이에 이런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원래 그 스텔라 파라미터에 인디펜던트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별이 정말 완전히 비슷한 거. 두 별이요? 아니요, 물론 다르죠. 두 별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고 중심별의 온도도 좀 틀리고 루미너시티도 다르고 근데 이 두 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샘플을 비교한 걸 봐도 그 뒤에서 잠깐 얘기가 아마 있을 텐데요. 그 중심별의 특성이나 아니면 디스크의 특성하고는 이게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행성 만들어질 때 행성의 컴포지션은 중심별하고 상관없다는 그럴 수도 있겠죠. 말파이튼이라는 사람이 여기 그 HD 100546이라는 순차를 관측을 한 겁니다. 이 별은 제가 보니까는 상당히 좀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에 관해서 자주 언급이 되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소 관측을 한 거고요. 여기 지금 관측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요거는 컨티뉴이고 여기는 그 크리스탈라인 포스텔라이트고요. 이게 그 아모포스 올리빈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아이론 옥사이드입니다. 요것들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건 여기 보이는 요 라인들이 다 거의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픽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요. 좀 더 장파장으로 가서는 요것도 여기 지금 매치가 되고요. 그리고 좀 더 특징적인 건 여기 67 마이크로미터에 있는 것도 여기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67 여기가 지금 67 숫자가 잘못되네요. 이게 60에서부터 72까지 60에서부터 72인데 여기 보면은 약간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67 마이크로미터 근처에 이게 여기 보이는 이겁니다. 크리스탈라인이고 포스텔라이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왁시전 1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런 피처들이 다 맞으니까 10 마이크로미터부터 67 마이크로미터까지 전부 다 이게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짧은 파장에 있는 거는 이너 리전을 프로브하고 바깥쪽 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바깥쪽 리전을 프로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가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다는 걸 여기서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컨티뉴에서 나오는 거는 컨티뉴에서 나오는 거는 파장대에 따라서 보는 위치가 다르지만 밴드의 파장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보는 위치가 달라야 돼요. 가능해야 되지 않나요? 밴드의 파장 위치.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렇게 블록하게 솟은 거는 밴드 피처더라. 예. 그러니까 컨티뉴는 블랙바디잖아요. 예. 그러니까 긴 파장대에서 보는 컨티뉴는 차가운 거를 보니까 더 바깥쪽을 본다고 볼 수 있지만 긴 파장대에 있는 밴드 피처라고 그래서 그거는 차가운 데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밴드 피처라는 게. 밴드 이미션이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박사 주장한 게 뭔데? 그 67 마이크론에 이렇게 볼록 솟은 밴드를 본다는 데는 멀리 있는 걸 본다고. 뭐에 비해서? 10 마이크론 근데 67 마이크론에서 비록 밴드의 피처를 본다고 그러더라도 그 더스트가 억수로 차가우면은 볼 수가 없지. 아니 억수로 뜨겁거나 차가우면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왜 그런 거 하니? 그 나오는 플락스가 이게 어떻게 계산돼? Q absorption 람다 B 람다 TD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purely 그래 material property라고. 그렇지만 그 material이 어떤 environment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0으로 가버리면은 TD가 무척 높아가지고 주어진 파장에서 그럼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10 마이크론, 67 마이크론 두 개 다 보일 때 그 67 마이크론이 조금 더 문대 보고 10 마이크론이 조금 더 가까운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람다 1 이렇게 하는 거죠. 템퍼처가 전부 다 똑같다고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그렇지만 짧은 파장의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쇼트 웨이브렌트의 걸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TD가 있을 거라고. 그건 결국 어떻게 되겠어? 10 마이크론 부분에서 잘 나오는 TD여야 되니까. 실리케이트가 그런 피처를 가지고 있는데 옵서션 어느 거든지 다 마찬가지. 짧은 파장대에서 옵서션이 더 잘 된다는 얘기죠. 아니 어느 파장에 가서 보든지 간에 그 파장에서 뭔가 디텍터블한 플락스를 보려면은
그러면 그 파장에서 이게 0이 아니어야 되는 건 물론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도 이 값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10 마이크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데 만약 이름이 만도 K짜리였다 그러면 더스트 만도 K 없겠지만 그럼 10 마이크론에서 중요치가 않지 전혀. 그러니까 60 마이크론에서 내가 뭘 보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비교적 60 마이크론 근처에서 여기 그것에서 요거 B가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60 마이크론의 페이버러블하게 내놓는 템퍼처 더스트들을 결국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소리. B는 빵. 그래서 이게 그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가 안쪽하고 바깥쪽에서도 다 보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쪽에서 서멀 언릴링이 돼가지고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런 게 그 레이디얼 믹싱이나 아니면 뭐 샤키팅에 의해서 이게 레이디얼 믹싱에 의해서 그 안쪽에 있던 게 바깥쪽으로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샥 같은 게 발생을 해서 샥에 의한 히팅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바깥쪽에서도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솔라 시스템과 태양계의 해성에서 보인 실리케이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네요. 우리 지금 좀 보승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얼마큼 더 있네 프로필이. 한참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끊자. 꽤 된다. 안 되겠다. 그럼 여기까지만. 그래 오늘 거기까지만. 프로필리드 디스크 중간 솔라 시스템까지 하자고. 예.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 그 말페이트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HD 100546을 관측한 아이소 관측한 거고요. 이거는 그 헬갑이라는 해성의 스펙트럼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유명하죠. 그 프로비셔라는 사람이 역시 아이소로 관측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그 크리스탈라인 피처들이 거의 다 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이고요,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이것도 역시 보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확한 위치 같은 거는 완벽하게 위치가 되지는 않지만 여기 제일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해성에는 그러니까 아주 꽤 오래전에는 해성에는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해성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고 차가운 환경에서 만들어졌던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차가운 환경에서는 그 아모포스 실리케이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해성에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명백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가 이너 리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바깥쪽 리전으로 트랜스포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원래부터 있었던 건 어떻게? 예? 원래부터 있었던.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프로필리드 디스크에 예. 원래부터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 파티클들이 있었어요. 그건 인터스텔라 미디움에서부터. 예. 근데 인터스텔라 미디움에서 그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의 퍼센티지는 뭐 10%밖에 안 됩니다. 뭐 2, 3% 정도.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었을 거라고. 여기서 좀 관측해가지고 나오는 그 더스트의 대부분이 지금 크리스탈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거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11%도 있는 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ISM에서도 10% 정도가 크리스탈린이 아니요. ISM, 그러니까 디퓨즈 인터스텔라 미디움에는 2, 3%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맥시멈 어퍼 리밋입니다. 2, 3%. 2, 3%. 예. 그런데 콜랩싱 댄싱 스텔라 클라우드의 환경 안에서 예.
크리스탈라인 실리케이트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도움은 안 되겠어. 일을 끊어야 되겠어.